안녕하세요.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일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아틀라시안의 대표적인 툴인 지라와 컨플런스 클라우드의 특징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웨비나의 마지막에 준비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IT 혁신을 위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무브에서 아틀라시안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중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아틀라시안 툴의 마이그레이션이나 아틀라시안 툴 기반의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디무브에 대해 짧게 소개해 드리자면, 현재 저희는 아틀라시안의 플래티넘 솔루션 파트너로서 ITSM, 데브옵스 등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활용한 다양한 협업 환경의 구축 및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교육, 유지 보수, 라이선스 관리 등 고객분들이 아틀라시안의 제품을 보다 잘 사용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소개와 더불어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설명드리고, 실제 저희 디무브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신 고객 사례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뒷부분에 간단한 사전 질문을 토대로 한 Q&A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아틀라시안은 2002년 호주의 두 청년 마이크 아스캇이 설립한 회사로 협업, IT 서비스 관리, 애자일 문화 실현과 같은 개발 직군부터 비개발 직군까지 모두에게 유용한 업무 협업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 18만 개 이상의 기업이 아틀라시안 제품을 통해 팀워크를 발전시키고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지라, 컨플루언스, 빗버켓 등이 있는데요. 다음 시트에서 아틀라시안이 제공하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라시안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4가지의 분류로 제품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 분류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계획 추적 및 지원 분야에는 지라가, 협업 분야에는 컨플루언스 제품이, 코드의 빌드와 배포에는 빗버켓, 보안에는 엑세스 제품이 있습니다. 아틀라시안의 모든 제품들은 확장성이 용이하고 조직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전체 또는 일부의 제품으로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틀라시안의 제품별 라이센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아틀라시안의 라이센스 유형은 설치형 연구 라이센스인 서버와 구독형 라이센스인 설치형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사스형 클라우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이센스 정책이 2021년 2월부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틀라시안이 연구 라이선스인 서버의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틀라시안의 서버 지원 종료 타임라인에 따라 이번 웨비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고객분들께서 신규로 구매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 유형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존의 서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 추후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 고민을 오늘 웨비나를 통해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시안의 서버 지원 종료 타임라인을 보면 2021년과 2022년 2월에 각각 신규 서버 판매 종료, 제품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 기능이 종료되었고, 2023년 2월에는 서버의 판매에 대해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4년에는 모든 서버 제품에 대한 지원이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버 제품을 이용 중이시고 유저 수가 500명이 되지 않는 조직이라면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은 조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틀라시안이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라시안에서는 구독형으로 사스 형태인 클라우드 제품군과 설치형인 데이터 센터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하드웨어, 기능, 보안을 포함하여 인프라에서 제품의 유지 보수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아틀라시안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고객이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 투입을 줄이고 혁신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팀부터 대규모 팀까지 적용이 가능한 라이센스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서버 제품이 가지고 있던 라이센스 영역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는 하드웨어, 보안, 기능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투자로 인한 리소스 투입은 늘지만 조직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최적화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클라우드와는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는 500명 이상부터 사용 가능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특화된 제품이고, 클라우드는 10명의 소규모 팀부터 몇천 명의 엔터프라이즈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께 서버 지원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우선적으로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권유드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플랜은 무료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다양한 플랜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플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주요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프리 플랜의 경우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 플랜이며 무료로 최대 10명의 사용자를 초대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형과 동일한 기본 기능 외에 로드맵과 같은 기능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탠다드 플랜이 있는데요. 10명 이상의 사용자가 선택하실 수 있는 플랜이며 오토메이션, 로드맵 등 클라우드의 기능을 프리 플랜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플랜의 경우 앞에 두 플랜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샌드박스, IP 접근 제어인 화이트리스트, 무제한 저장 공간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설치형에서 유료로 사용 가능했던 오토메이션의 기능을 클라우드에서는 사용자당 월 1000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플랜의 경우 프리 플랜, 스탠다드 플랜보다 기능이 다양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와 대규모 팀 모두에서 사용하기 좋은 플랜입니다. 또한 아틀라시안은 사용자 플랜 외에도 설치형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로열티 디스카운트 제도, 듀얼 라이센싱 제도, 무료 클라우드 평가판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정책에 대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로열티 디스카운트 제도의 경우 서버나 데이터 센터 제품을 사용 중인 1001명 이상의 유저를 가진 고객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실 경우에 2022년 7월 이전에 신규 구매한 고객에 한해 최대 40% 할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2022년 7월 1일부터 내년인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클라우드 연간 구독을 구매하시거나 갱신하신 고객에게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듀얼 라이센싱 제도를 통해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1001명 이상의 사용자를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1년 동안 서버 유지 관리 또는 데이터 센터 구독을 10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설치형 제품을 이용 중인 고객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형 제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과 비용 면에서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클라우드 평가판 제도의 경우 유지 관리 기간이 60일 이상 남은 서버 및 데이터 센터 고객에 한해 2022년 8월 15일까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평가판을 신청하신 고객에 한해서 최대 클라우드를 12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 비용 없이 팀 입장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기능을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형과 클라우드의 총 소요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설치형 제품의 경우 라이센스 비용 외에도 유지 관리 비용과 업그레이드 비용,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으로 인한 비용 모두를 책임져야 하지만 클라우드의 경우 고객은 오로지 플랜 구독에 따른 비용만 책임을 지고 그 외의 유지 보수 내용은 모두 아틀라시안이 책임짐으로써 IT 오버헤드, 유지 관리 및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소유 비용 측면에서 보면 설치형보다 클라우드 구독이 장기적으로 총 비용 면에서 더 저렴하게 작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0명의 사용자를 기준으로 지라와 컨플루언스 클라우드와 설치형 서버의 총 소요 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한 표인데요. 설치형 서버는 1년간 약 2억 5천, 클라우드는 스탠다드 플랜을 기준으로 약 6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제품 라이센스 유형에 따른 차이는 약 2억에 가까운 큰 금액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치형 서버의 경우 총 소유 비용에 인프라 관리 및 운영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서 클라우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장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는 앞서 살펴보신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온프레미스는 가격 체계면에서 유저 티어별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으며 클라우드의 월간 구독의 경우는 사용자 수에 따라, 연간 구독의 경우는 온프레미스와 같이 유저 티어별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측면에서 온프레미스는 자체 관리 환경에서 보안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강력한 관리자 제어가 가능하고 클라우드는 모든 접근을 신뢰하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및 업계 표준 규정 준수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능 면에서는 온프레미스는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트래픽률이 제한이 되지만 클라우드는 최신 기능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99.9%의 가동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및 관리 면에서는 온프레미스는 자체 물리적 하드웨어 또는 IaaS의 단일 노드 또는 클러스터 형태로 배포가 가능하며 클라우드의 경우 아틀라시안 로드맵에 따라 신규 기능 및 버전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 한도의 경우에도 설치형 제품은 조직에서 별도의 스토리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경우 플랜별로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보안적인 측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시아는 제품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ISO 27001, SOC, GDPR 등 보안의 국제 표준들을 준수하고 있으며 취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적 측면에서 보안 리소스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요 업무에 사용자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틀라시안의 클라우드 보안 제품인 아틀라시안 액세스를 사용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디 공급자와의 연계를 통해 아틀라시안 제품 전반에 대한 보안 사항을 적용하고 사용자와 데이터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시안 액세스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 공급자들을 공식 지원하고 있으며 SAML SSO 구성 및 투팩터 사용자 인증과 같은 보안 설정들을 이전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조직 차원의 감사 로그, API 토큰 관리 등과 같은 기능을 통해 클라우드에 대한 조직적인 감독을 수행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탈라시안 클라우드만의 기능으로 팀 멘션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설치형 제품에서 팀을 멘션할 경우에 모든 사용자들을 일일이 멘션해야 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팀 멘션으로 한 번에 멘션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기존에는 팀의 구성원 하나하나를 멘션해야 하는 기능적 한계가 존재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팀의 구성원이 아닌 사용자를 실수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 팀의 인원이 많을수록 단순한 반복 작업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멘션을 위한 팀을 생성하고 팀에 포함되는 사용자들을 팀에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의 구성원들에게 멘션을 걸 때 팀 이름으로 멘션을 걸어 한 번의 멘션으로 팀 구성원 전체에게 알림을 보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으로는 오토메이션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점인데요. 오토메이션은 기본적인 지라의 동작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반복적인 작업 또는 단순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기존 설치형 제품에서는 오토메이션 포 지라라는 애드온을 유료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프리플랜에서는 한 달에 총 100회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스탠다드 플랜에서는 500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플랜에서는 사용자당 1000회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수 곱하기 1000회로 사실상 거의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메이션은 지라에서 사용자의 특정 행위들을 트리거로 설정하여 이어지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고, 각 규칙이 실행되었을 때 다른 규칙이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예로 오토메이션을 구성해 놓은 것인데요. 이제 보시는 화면은 제가 만든 규칙인 검수 오토메이션에 의해 검수 완료자 필드가 업데이트되고 해당 필드의 값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트리거로 하여 검수 완료 오토메이션에 의해 이슈의 상태를 전환하는 오토메이션입니다. 즉, 제가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규칙에 의한 연속적인 트리거가 발생하고 수동으로 이제 후속 작업을 해야 할 것들을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작업들을 오토메이션을 통해 업무 영역에서 제거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센터에서만 무료로 제공되었던 로드맵 기능을 클라우드에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플랜과 스탠다드 플랜에서는 일반 로드맵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에픽, 스토리, 서브태스크 관계에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프리미엄 플랜에서는 보다 발전된 어드밴스 로드맵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다중 프로젝트 환경에서 이슈 간의 구조와 진척도 관리가 가능하여 현재 진행해야 하는 업무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본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언제인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플루언스 클라우드의 경우 기존 설치형 제품보다 많은 템플릿들이 추가되었는데요. 마케팅, 법무, 인사, IT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템플릿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특성에 맞는 템플릿을 바로 사용하여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기존의 설치형 제품의 컨플루언스에서는 템플릿을 사용할 때 문서 생성 시 템플릿을 적용 후 템플릿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템플릿 위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보이시는 그림처럼 템플릿의 내용을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템플릿을 활용한 문서 작성 시 작성할 문서의 구조를 미리 확인하고 문서의 품질과 내용을 더욱더 풍부하게 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치형 클라우드와
설치형 컴플루언스와 클라우드 컴플루언스에서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컴플루언스 설치형에서는 텍스트가 화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 시선이 왼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는 문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컴플루언스 클라우드에서는 템플릿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화면 중앙에 오도록 설정되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시선의 분산을 방지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의 전체적인 UI 톤 또한 기존보다 부드러워지고 밝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눈이 더 편한 환경으로 문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팀 캘린더 기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팀 캘린더 기능은 컴플루언스 클라우드 프리미엄 플랜부터 이용이 가능한 기능이며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서버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셔야 했었는데요. 클라우드 프리미엄 플랜 이상을 구독하는 고객분들께서는 팀 캘린더 기능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팀 캘린더 기능을 사용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팀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팀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작업 일정과 관련해서도 팀 구성원들과 쉽게 공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일정 및 업무 현황 파악 또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플랜의 기본 기능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4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관리자 인사이트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제품 사용량 및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P 허용 목록을 통해 사이트상의 액세스를 신뢰할 수 있는 IP로 제한하여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샌드박스 기능을 사용하여 아틀라시안의 클라우드 로드맵 제공에 따른 새로운 기능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조직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릴리즈 추적 기능을 활용하여서 제품을 출시하는 방법과 시기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시면 유지 보수 및 인프라 비용 절감에 따른 리소스를 절약하실 수 있으시고 유연하고 즉각적인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용량 증가가 발생해도 99.9%의 가동 시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통합 및 배포를 통해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켜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되는 작업이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마이그레이션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단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마이그레이션의 단계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평가, 계획, 준비, 테스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오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앞에 3단계는 마이그레이션 전 단계로 중간에 2단계는 마이그레이션 단계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마이그레이션 후속 처리 단계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서 고객 및 아틀라시안 그리고 솔루션 파트너인 저희 디무브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그레이션으로 인해 엔드 유저, 즉 고객의 사용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아틀라시안에게도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은 주요한 과제인 만큼 마이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피드백을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해
아틀라시안과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아틀라시안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언어 및 시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객의 피드백을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해 아틀라시안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저희 디무부가 맡아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그레이션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슈 사항에 대한 원활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 솔루션 파트너인 디무부의 역할입니다. 특히 당사인 디무부는 평가 단계부터 서비스 오픈까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이그레이션일수록 저희와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시면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먼저 마이그레이션의 첫 번째 단계인 평가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클라우드의 가치, 보안 및 규정 준수 여부, 성능 및 복잡성, 앱 및 통합의 측면에서 사전에 클라우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의 각 단계별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실 점은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는지, 새로운 도구에 대한 기존 조직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지와 같은 클라우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은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능 및 복잡성 측면에서 클라우드의 성능이 기존 설치형보다 나을 것인지 혹은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복잡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평가 단계의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애드온 및 타사 도구들과의 연계가 잘 지원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평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평가 단계가 마무리되면 두 번째는 계획 단계인데요. 만약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실 경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저희 디무부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적화 및 전환, 두 번째로는 전면적 전환, 세 번째로는 단계적 전환, 마지막으로 새로 시작하는 전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최적화 및 전환에 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최적화 및 전환은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사항을 다 수정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한 번의 마이그레이션으로 모든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마쳐야 하는 고객의 경우나 이러한 정리 작업을 마이그레이션 전에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는 환경이 되시는 고객의 경우에 채택하실 수 있는 전략입니다. 최적화 및 전환 단계를 사용하면 조직이 필요로 하는 내용만 마이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관리 포인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만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마이그레이션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 가동 중지 시간 또한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최적화를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는 다른 전략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최적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를 동시에 온보딩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인 전면적 전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적 전환은 기존의 서버 또는 데이터 센터 인스턴스를 현 상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빠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나 사용하는 앱이 클라우드에 이미
있어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한 번에 모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함으로 전체 마이그레이션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가지고 계시는 제품의 라이선스가 만료돼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전면적 전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예가 됩니다. 전면적 전환은 최적화 및 전환과는 반대로 불필요한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일을 정리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계획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 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계적 전환 전략이 있습니다. 이는 마이그레이션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전략인데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각 단계별로 최적화를 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적 전환을 채택하실 경우 마이그레이션 시 발생한 이슈 사항을 그때그때 수정하고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후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러 번의 시스템을 여러 번 다운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계가 복잡해지고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데이터를 분류하는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양이 너무 많거나 데이터가 여러 인스턴스에 흩어져 있는 경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전략 중 가장 마지막인 새로 시작하는 전략의 경우 최소한의 데이터와 사용자만 마이그레이션 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가동 중지 시간이 없거나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이 듭니다. 이는 오래된 프로젝트나 스페이스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예 기존 인스턴스에서 최소로만 마이그레이션 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 전략은 설치형 제품을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중요한 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 채택하실 수 있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총 계획의 4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각 조직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저희 디무브에서는 고객의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저희 디무브에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단계인 준비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계획 단계에서 선택한 전략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인 테스트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마이그레이션 할 사용자를 정리해야 하며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를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애드온 데이터 및 마이그레이션 할 애드온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 정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로그인을 사용자의 계정, 즉 일반적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메일이 사용자의 계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메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메일은 고유한 값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값이 없으면 안 되고 이제 사용자 정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사용자 정리가 필요한 몇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는 동일하지만 계정의 이름이 다른 경우, 즉 중복 계정이겠죠. 그리고 사용자는 동일하지만 메일의 값이 다른 경우, 사용자의 이메일 값이 중복되거나 비어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을 모두 정리하고 진행하여야 마이그레이션 후에 클라우드의 데이터 명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준비 단계의 데이터 정리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라의 프로젝트, 컴플루언스의 스페이스, 애드온 데이터 등 마이그레이션 할 인스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불필요한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은 전체적인 마이그레이션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오래 사용한 고객의 경우 법정 데이터 보유 기한을 넘긴 데이터나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데이터의 경우 이를 마이그레이션에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인 소요 시간의 증대와 더불어 불필요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낭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 명확하게 정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고객이 중요하게 사용해야 할 앱들이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애드온이 있다면 기존의 데이터가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가능한지 혹은 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중요 애드온이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앱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이 모두 끝나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인스턴스를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데모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준비 단계를 끝으로 마이그레이션 전 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이그레이션 단계인 테스트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의 네 번째 단계인 테스트는 앞의 단계들을 기반으로 테스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 마이그레이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체크하고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 중지 시간 등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평가 단계의 내용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평가하실 수 있으며 실제 서버나 데이터 센터의 환경과 어떻게 다른지 사용자가 확인하고 피드백 내용을 통해 실제 마이그레이션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테스트에서는 각 항목별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이슈 체크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하며 실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단계를 통해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해 봐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시간이 곧 비용과 생산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 작업 시에는 업무 시스템을 중지시키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중지 시간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마이그레이션 후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마이그레이션 전 수정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실 작업 후 고객에게 클라우드가 더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 단계까지 거치면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전 모든 단계들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어서 마이그레이션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단계 중 5번째 단계인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서버 시스템을 중지하고 테스트 단계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수정하여 최적의 상황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계획 단계에서 선택한 전략에 따라 한 번에 또는 단계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며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이슈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클라우드가 고객에게 제공되기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후 이전 단계인 테스트의 결과와 비교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서비스 오픈 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 단계 중 후속 처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앞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처리하고 고객이 기존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클라우드 사용법 관련 교육을 통해 사용자가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사용자 피드백의 경우 지라와 컨플런스에서 마이그레이션 Q&A라는 프로젝트나 스페이스를 생성해 고객의 본인의 업무 영역에서 발생한 이슈들을 등록하고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당사의 엔지니어가 이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후속 처리 기간 동안 완벽한 클라우드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또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변경된 업데이트 내용이나 사용 방법에 관련하여 저희 디무브에서는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틀라시안 지라 및 컨플런스 빗버킷뿐만이 아니라 그 외 아틀라시안 제품들에 대해서도 고객의 편의에 맞춰 현장 또는 원격으로 업무에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디무브의 연간 유지보수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자면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제품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 및 해결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저희 서비스 데스크를 통해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디무브의 클라우드 전문 엔지니어가 해결 방법에 관한 가이드를 비롯하여 안내해드리고 해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6단계에 대한 설명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테스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간단한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영상은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사이트를 생성하는 영상인데요. 아틀라시안은 사용자가 직접 클라우드 사이트를 생성하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있는 URL로 접근하시면 간단한 과정을 통해 클라우드 사이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체험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보이시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선택하신 제품 외에 추가적인 제품을 선택해서 같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용하실 클라우드의 URL을 입력하는 단계인데요. 만약 입력하신 URL을 다른 조직이 사용하고 있다면 클라우드 사이트 생성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한 값으로 URL을 생성해 주셔야 하고 올바르게 생성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클라우드 사이트가 생성되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제 지라 클라우드의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만약 기존에 지라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처음 사용하시는 고객분이시라면 해당 질문을 답변하실 경우 지라 클라우드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유용한 프로젝트 유형을 추천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칸반 타입의 프로젝트 유형을 추천받았는데요. 여기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무방한 단계입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 이제 지라 클라우드에서 함께 작업할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각 항목에 사용자의 메일을 입력하시면 해당 사용자에게 메일이 가게 되고 사용자를 초대해서 함께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모두 끝이 나면 이제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라 클라우드 사이트 생성이 완료됩니다. 컨플루언스나 빗버켓 등 다른 클라우드 제품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간단하게 지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아틀라시안에서 애드온의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UI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항목들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보다 쉽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에서 제공하는 3가지 기능 중 앱 평가 기능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의 관리자 메뉴를 클릭하시고 시스템 메뉴를 클릭하십니다. 그런 다음 좌측에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메뉴를 선택하셔서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 홈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앱 평가를 위해서는 첫 번째인 Assess Your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고객님들의 인스턴스에 설치된 모든 지라의 서버 애드온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클라우드의 지원 여부와 더불어 마이그레이션 가능 여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으실 경우에 보이시는 것처럼 필요하지 않음을 체크하시면 마이그레이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뷰 디퍼런스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앱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서버와 클라우드의 앱 기능 간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향후 지원될 기능과 그리고 지원되지 않는 기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표시되는 마이그레이션 패스는 제조사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떠한 데이터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지에 대한 문서인데요. 꼭 이제 앱 또는 애드온을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 설치된 모든 앱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왼쪽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00%로 컴플릿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앱 평가 기능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에 보여드릴 앱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사용자가 별도의 문서나 혹은 사이트를 찾아보지 않아도 지라에서 클라우드에 필요한 앱들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앱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준비에서는 이전에 앱 평가에서 클라우드에서 필요함을 선택한 앱에 관하여 사용자가 준비한 클라우드에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Prepare Your 앱을 클릭하셔서 진행합니다. 먼저 앱을 설치할 클라우드 인스턴스의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면 이전 단계에서 체크했던 클라우드에서 필요하다고 체크했던 앱의 목록들이 표시가 되고 클라우드에 해당 애드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스톨 앱을 눌러서 클라우드에서 해당 애드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앱들 또한 클라우드 인스턴스와 마찬가지로 체험판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테스트 마이그레이션에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앱이 설치가 되면 지라 클라우드 상단의 앱 메뉴에서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앱의 목록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면 클라우드의 앱 설치가 완료된 것이고 지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인스톨드 앱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서버의 앱이 지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인데요. 이 부분을 꼭 동의를 하고 진행하셔야 추후 진행되는 단계에서 애드온 데이터 또는 앱들을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앱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인스턴스와 클라우드에 권한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까지 모두 완료하셨다면 클라우드로의 앱 마이그레이션 할 준비가 모두 끝이 난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지라의 프로젝트 데이터와 사용자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영상에서는 두 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두 개의 프로젝트와 연관된 사용자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인 마이그레이션 UR 데이터를 클릭하셔서 마이그레이션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생성하여야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플랜에는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 사용자, 앱 등의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플랜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값 또한 추후에 중복돼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유한 값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플랜을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할 클라우드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여러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개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용자만 마이그레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 미체크, 넌 또는 0으로 체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검색을 하시거나 보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여러 프로젝트 또는 단일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 플랜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용자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옵션, 그리고 지라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자를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옵션, 두 개의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항목은 클라우드에서 지라 서버 버전에서 사용했던 사용자의 권한과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 부분은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넌으로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선 단계에서 만약에 이제 앱들을 마이그레이션 하실 경우라면 여기에 마이그레이션 할 앱들이 표시가 되고 그 해당 부분을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지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는 마이그레이션 플랜의 구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주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되는 항목에 에러 표시로 표시가 되고 문제가 없다면 보이시는 것처럼 모두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그 에러가 난 부분을 해결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없으시다면 리뷰 단계로 넘어오셔서 예상 소요 시간,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 등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플랜에 포함된 계획들을 리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포함시켰던 항목들이 레디 상태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 마이그레이션이 수행됩니다. 런을 눌러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플랜이 실행되고 스테이터스가 러닝으로 바뀌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뷰 디테일을 클릭하시면 각 단계별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진척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두 완료가 될 경우 클라우드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작업은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와 사용자 수에 따라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까지도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었으니 클라우드 사이트로 이동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메뉴로 들어가서 제가 마이그레이션 한 프로젝트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처럼 두 개의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보시면 칸반보드에 이슈의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슈들을 확인했을 때 각 이슈의 상태와 담당자 필드 등이 모두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마이그레이션 하신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진행해 주셔야 하고 사용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테스트 마이그레이션, 지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를 통해 테스트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지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를 다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과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당사 디무브를 통해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 고객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객 사례입니다. K사는 D그룹의 계열사로 웹소설 및 웹툰 콘텐츠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21년 프리미엄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L사를 인수하였으며 K사와 L사는 각각 100유저와 300유저 티어의 서버 버전 지라와 컴플루언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 앞서 고객의 상황을 분석했을 때 4년 동안 지라와 컴플루언스를 사용해온 L사와 사용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K사의 경우 버전간 괴리가 큰 상태였으며 같은 지라와 컴플루언스를 사용하더라도 협업 시 불편함이 존재했고 회사별로 사용하는 방법과 구성이 달라 관리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L사가 K사보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만큼 데이터의 양이 많고 정리가 필요한 데이터의 양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인 K사는 회사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데이터와 사용자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해졌고 K사는 두 개의 지라와 컴플루언스 서버 인스턴스를 클라우드에서 하나로 합쳐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인스턴스를 유지하는 비용 대신 한 개의 인스턴스를 유지함으로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자 정리 작업부터 제안을 드렸었고 분리되어 관리 중이던 사용자 디렉토리를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사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와 삭제되거나 비활성화 상태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찾아냈고 통합하여 데이터의 누락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위해 양사의 제품 버전 및 필요 구성을 일치시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테스트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시스템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실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고객이 바라던 관리와 사용자 관리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분리되어 있었던 인스턴스 통합을 통하여 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고객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 사례는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한 국내 게임 업계 최단 기간의 유니콘 반열에 오른 게임사인데요. 약 600명의 사용자분들이 서버 버전의 지라와 컴플루언스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사세 확장으로 인해서 급격한 사용자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서버 부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속도 저하 및 간헐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서버 스펙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소프트웨어적인 튜닝을 진행하였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사인 N사는 모든 직원이 지라와 컴플루언스를 주 업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서 장애 발생 시마다 잦은 업무 중단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각 사업 부서별 게임 출시를 고려하여 저희 디무브를 통해 순차적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후 서버 장애에 따른 업무 영향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업무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틀라시안 클라우드는 사용 고객에게 최소 99.9% 이상의 S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라, 컴플루언스 서비스에 필요한 서버 운영 및 유지 관리 공수가 줄게 되어
다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조직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 또한 다양한데요. 아무리 복잡한 마이그레이션이라도 저희 디무브와 함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디무브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챕터는 마지막 챕터인 Q&A 챕터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받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기술 지원에 관한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기술 지원에 대한 공수 산정은 마이그레이션 할 제품의 수와 지라 이슈와 컴플루언스 페이지와 같은 데이터의 양, 그리고 애드원의 구성사항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희 디무브로 연락을 주시면 고객의 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전략과 함께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보안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이에 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환경은 엔터프라이즈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적법한 접근 제어 방법과 권한을 통해 통제되며 테스트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는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완료된 후 삭제 처리됩니다. 또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저희 디무브 엔지니어는 고객사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보안이나 접근 제어 정책 등을 따라 고객사의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크게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대한 모든 세션이 끝이 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 채팅창의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까지 참여하시고 꼭 사은품을 타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IT 혁신을 위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